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공식 기구가 순천에서 출범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첫 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순천에서 구성된 이번 위원회는 말 그대로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는 모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각 분야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자문에 나서게 됩니다. 올해 허석시장이 농정혁신을 토대로 굵직한 농업정책 추진을 예고한 만큼 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계각층 위원을 구성해서 자체 회의를 거치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농업 관련 부서에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게 될 의회 역시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농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의회는 농민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 탁상 이런 행정보다는 농민들이 정말 진짜로 바랄 수 있는 게, 그리고 정말 삶만 나서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출범에 맞춰 농민들 역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농민수당의 현실화 여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허석시장의 공약이란 상징성 외에도 위원회를 통해 액수와 방식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농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영농수당을 지급하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마중물이라 할까? 이렇게 그것이 매체가 돼서 우리 영농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위원회는 오늘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가 농업 발전의 새로운 틀을 짤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출범한 이번 위원회가 산적한 현안 해결은 물론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 상반기 안에 동부권 통합청사를 준공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동부 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간뿐 아니라 소통과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동부권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3개 시로부터 청사 후보지를 추천받아 올 상반기 안에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신청사 건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2행정부지사를 동부권에 상주하도록 하겠다며 통합청사 건립에 맞춰 동부청사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고흥읍교회와 소록도 교회가 최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11호와 12호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들 교회들이 일제강점기부터 군부 독재 시절까지 인권 탄압과 종교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낸 결과물로 높이 평가됐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적지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읍교회는 1905년 미국 의료 선교사의 전도를 시작으로 100년이 넘는 지역 최초의 교회이자 기독교 전파의 중심이었으며 4곳의 소록도 교회는 이번 사적지 지정 외에 순교자 사적지 지정 교회로도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여수 웅천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할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특별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는데 이에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특위 구성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포함시키고 다른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배제해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위 구성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성원들로 구성해달라는 얘기였고, 이에 대해 위원들을 추천했던 서완석 의장은 4쪽짜리 성명서로 맞대응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절차대로 이루어졌으며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한 것이란 입장. 의장이 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그렇게 매도를 하고 본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구성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난해 말 웅천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특정 의원들이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서완석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에 대한 불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대가 너무 12명이나 사람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명의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시민단체 성명서에 대한 서 의장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만세운동 재연과 순천시민선언문 낭독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시내 일원에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3.1절 당일 남원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행렬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마을 경로당을 일자리 나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인 이 사업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한 곳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19곳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32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흥 장남 경로당의 유자청 만들기 등은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색을 살린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한전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직을 정비하고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기여금 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 측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용록 전남지사는 처음으로 기여금 제공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전공대 관련 연구시설과 클러스터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공대 부지 개발 지원금 규모와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은 다음 달 중으로 체결돼 실시 협약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또 공공기관이 어느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기 협의를 통해서 전라남도는 이달 안에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실시 협약이 마무리되고 나면 전담 조직을 가칭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관련 업무 처리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전 측은 다음 달 말까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의 교과 체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청사진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인력들하고 함께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한 R&D 개발, 거기에 이제 학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죠.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전공대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올해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8월 8일 제1회 섬의 기념식이 열리는 등 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섬의 날 개최지로 목포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어제 목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글로벌 섬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지도에서 지난 2016년 8월 목포 MBC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주창한 섬의 날을 제정하자는 의제는 2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법제화했습니다. 제1회 섬의 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과 섬의 관문 목포시가 공동 유치해 사실상 목포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섬 학자는 물론 섬 주민과 활동가들을 망라하는 사단법인 한국글로벌 섬재단이
목포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섬이 크게 잘 발전을 하고 또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에요. 섬 주민 공동체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섬 정책과 대안 수립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글로벌 섬재단은 특히 섬 주민들의 참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백령도와 흑산도, 추자도, 검은도, 울릉도 등 전국 5대 항로섬으로 구성된 전국 섬주민협의회도 함께 구성돼 섬재단과 호흡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섬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정부의 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또한 섬을 활용한 국가 미래성장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는 관광을 넘어서 교통, 주거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섬 정책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발전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의 날 제정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민간주도의 섬재단 탄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군에 지난해 발굴돼 다른 지역에 보관 중인 목항아리 분청사기 2점을 분청문화박물관에 이관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지역에서 발견된 매장 문화재 가운데 국가 귀속 조치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있는 단경호, 즉 목이 짧은 항아리 2점을 인수해 분청문화박물관 1층 수장고에 보관하고 앞으로 학술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오늘 유물 운반 전용 차량인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옮기고 국가 귀속 유물자료 축적과 전시자료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저소득층의 집수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59세대 2억 7천여만 원에 그쳤던 사업비를 늘려 올해는 120세대 모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4% 이하인 자가주택 소유자로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선정합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는 덜한데요. 이 퇴근길을 대비해서는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지금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한데요. 낮부터는 고농도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살짝 날리거나 1cm 내외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출근길에 안개나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